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KB라이프와 KDB 생명입니다. 이 두 주요 생명보험사의 최신 상품 정보, 상품 안내서나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인데요.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변화, 또 눈에 띄는 특징들,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좀 경쟁력이 있겠다 싶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보험이 좀 어렵긴 해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네. 자, 그럼 먼저 KB라이프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떤 점들이 좀 새롭게 바뀌었을까요? 네, KB라이프 자료에서 가장 먼저 좀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간병인 사용 일당 보장인 것 같아요. 이게 대폭 강화됐더라고요. 간병인 사용 일당이요? 네, 요즘 고령화 사회 되면서 사실 간병 수요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런 현실을 좀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그쵸. 간병비 부담이 정말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된 건가요? 좀 알려주시죠. 일단 보장 금액 자체가 확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병원 입원 시에는 요양병원 말고요. 하루 최대 20만 원. 2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요양병원은 최대 7만 원. 또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최대 10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 한도가 설정됐어요. 와, 자료에 보면 10207 이렇게 숫자가 크게 강조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간호간병 10, 일반 병원 20, 요양병원 7만 원. 이걸 딱 보여주는 거죠. 하루 20만 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업계 최고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른 회사들이 보통 뭐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그 정도 수준인 걸 생각하면 KB라이프의 20만 원은 확실히 좀 눈에 띄는 금액이죠. 이게 근데 실제 소비자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금액만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닐 텐데.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높은 한도가 실제 간병인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상당히 좀 덜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뭐 지역이나 시점 따라 간병인 비용은 다르겠지만요. 네네. 그래도 보장 한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또 뭐랄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좀 더 된다는 의미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가해 문턱도 좀 낮췄어요. 주계약 100만 원 이상이면 이 특약을 그냥 추가할 수 있게 된 점도 실제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정도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료는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할까요? 혹시 예시 같은 게 있나요? 네, 자료에 예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가령 그 20.7.1 플랜이라고 해서 일반 병원 20, 요양병원 7, 간호간병 10만 원 보장 기준인데요. 네. 이걸로 KB 5.10.5 딱 좋은 플러스 건강보험 상품에 50세 남성이 가입한다고 치면요. 100세 만기 20년 납입 조건으로 월 보험료가 대략 한 24,000원대. 24,000원대? 네. 그리고 50세 여성은 약 38,000원대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그냥 예시일 뿐이고요. 실제 보험료는 당연히 가입자 나이나 성별, 건강 상태, 또 어떤 보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당연하죠. 자료에 보니까 중대한 질병일수록 보장도 커야 하니까 이런 문구도 있던데. 그럼 암이나 뇌, 심장질환 같은 중대질병 보장 쪽에도 뭔가 변화가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고연령층의 가입 한도를 좀 확대한 점이 주목할 만해요. 고연령층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좀 가입이 어려웠던 61세에서 65세 사이 연령대도 암 진단비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게 했고요. 와, 1억 5천. 그리고 61세에서 70세까지는 뇌출혈 및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최대 7천만 원까지 이렇게 가입 한도를 늘린 거죠. 아무래도 고령층 중 중대질병 발병률이 높으니까 이걸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비 보장도 늘었다고요? 이것도 치료비 부담이 꽤 큰 항목인데요. 네, 맞아요. 60세 이하 가입자의 경우에요. 항암 방사선 치료비 보장 한도를 기존보다 뭐 거의 2배 이상 늘려서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7천만 원이요? 네. 암 치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방사선 치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장을 좀 현실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KB 5.1.5 딱 좋은 플러스 건강보험. 이 상품의 핵심 매력 포인트라고 할까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특징이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뭔가요? 음, 이 상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하신 보험료 경쟁력입니다. 특히 건강 상태가 좋으신 분들을 위한 건강고지형은 일반 고지형보다 저렴하고 또 타사 유사 상품하고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있고요. 네. 둘째는 간암 색전술 보장. 이건 생명보험업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간암 치료에서 중요한 비수술적 방법인 색전술을 보장한다는 게 좀 특별하죠. 아, 생보사 최초요. 네. 색제는 최신 트렌드 반영,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부터 독감 치료까지 18가지 새로운 보장, 그러니까 특약을 추가해서 요즘 고객들의 필요에 맞추려는 노력이 좀 보입니다. 18가지나 추가됐군요. 네. 그리고 넷째는 넓어진 납입 면제 기능이에요. 암이나 특정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50% 이상 장애 상태가 되면 그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건데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 보험료 경쟁력 부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건강고지형이 더 저렴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예시를 보면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건강고지형은 월 7만 5천 원대 정도, 그리고 일반고지형은 한 8만 7천 원대. 그러니까 10,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오, 꽤 차이가 나네요. 네. 그리고 타사 건강고지형 상품하고 비교한 자료도 있는데 KB라이프가 타사 대비해서 약간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이건 특정 조건 하에 예시니까 참고만 하셔야 하고요. 중요한 건 건강할 때 가입하면 보험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메시지겠죠? 새로 추가된 18종 특약 중에서는 어떤 게 특히 좀 눈에 띄나요? 생활 밀착형 질병들이 많아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고혈압 약물 치료 같은 경우 연간 1회 최대 300만 원, 이상지질혈증 진단은 최초 1회 최대 50만 원, 당뇨병 진단은 당화혈색소 6.5% 이상 시 최초 1회 최대 300만 원, 대상포진 진단도 연간 1회 최대 300만 원, 통풍 진단 최초 1회 최대 300만 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꽤 구체적이네요. 네, 타사에도 물론 비슷한 보장들이 있지만 KB라이프는 이 보장 금액 한도를 상대적으로 좀 높게 설정한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좀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간암 색전술 보장 있잖아요. 네네, 생보사 최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간암이 국내암 사망률 2위로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때 이 색전술이라는 게 암세포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암을 괴사시키는 비수술적 치료인데 이게 중요한 대안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생보사 최초로 보장한다는 거죠. 아하. 화학색전술은 연 1회 100만 원, 그리고 좀 더 최신 기술인 방사선 색전술은 65세 이하일 경우 연 1회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특정 질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보장을 제공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재출시된 상품들도 간단히 짚어보죠.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은 이름에서 뭔가 단계적으로 좋아지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딱 이름처럼 이 상품은 보증형을 선택할 경우에요. 가입하고 나서 7년, 10년, 그리고 연금 받기 시작하는 시점,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약속된 최저 적립액을 보증해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3번이나요? 네, 시장 상황이 안 좋아도 최소한의 연금 재원은 확보해주겠다 이런 거죠. 가입 연령폭도 0세부터 70세까지 꽤 넓고요.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 보험계약 대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췄습니다. KB 7년의 약속 플러스 평생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인데 연금 전환 기능이 있다는 게 특이하네요. 그렇습니다. 가입하고 7년 지나면 사망보장 대신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10년 이상 길게 유지하면 장기 유지 보너스도 준다고 합니다. 어호. 또 3.25 간편심사라고 해서 비교적 간단한 고지 항목, 그러니까 3개월 내 의사소견, 2년 내 입원 수술, 5년 내 암 진단 치료, 이 정도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형태도 있어서요. 과거 병력이 있거나 만성질환 있는 분들도 좀 고려해 볼 만하죠. 마지막으로 KB 더블업 영모기지 종신보험.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영모기지랑 종신보험을 결합한 건가요? 네, 기본적인 구조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인데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좀 땡겨서 노후생활자금,
즉 영모기지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아하. 근데 이 상품의 특이점은 더블럽 기능이에요. 만약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매달 받는 영모기지 기급액까지 2배로 늘려준다는 겁니다. 암 진단 시에 2배로요? 네, 지급 방식도 평생 받는 종신형, 아니면 10년 또는 20년 확정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상품 역시 간편 심사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KB라이프 자료에서 아들아 준비해 플랜, 딸아 준비해 플랜 이런 식으로요. 성별이나 가족력에 맞춰서 특정 질병, 예를 들어 남성은 혈관 질환, 여성은 여성암이나 호르몬 관련 질환 같은 거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한 맞춤 설계를 예시로 보여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5세 아버지랑 20세 아들이 함께 혈관 질환 대비 플랜에 가입하는 시나리오. 이런 걸 제시하면서 가족 단위의 건강 관리를 좀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컨셉도 있군요. 케이브라이프의 최신 동향 잘 들었습니다. 간병, 중대질병, 노후 대비까지 아주 다각도로 상품을 강화하고 있다는 느낌이네요. 자,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KDB 생명 쪽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KDB는 마치 그 추석 선물 세트처럼 다양한 상품들을 묶어서 소개하는 방식이 좀 인상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KDB 생명은 효도 세트, 건강 세트, 연금 세트 이런 컨셉으로 여러 상품을 묶어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장기요양 관련해서는 무 버팀목 뉴케어 보험, 암이나 중대질병 관련은 무 KDB 라이프픽 건강보험, 그리고 연금 상품으로는 무 더 행복드림 변액 연금보험과 무 더 행복 플러스 연금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효도보험으로 소개된 무 버팀목 뉴케어 보험의 장기요양 보장부터 좀 볼까요? 요즘 이 분야 정쟁이 아주 치열한데 KDB만의 특징은 뭘까요? 핵심은 재가급여, 그러니까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보장 강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재가급여 서비스,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 중에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이용할 때 지급되는 복합 재가급여 보장 한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한도가 타사 합산 없음 조건이라는 거예요. 타사 합산 없음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주는 걸까요?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 다른 보험사의 재가급여 보장 한도를 이미 다 채웠더라도 KDB 상품에 가입했다면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아, 여러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최대한 좀 쌓고 싶은 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조건일 수 있습니다. 이 200만 원 한도는 방문 요양 30만 원, 주야간 보호 60만 원, 복지연구 20만 원, 복합재가 100만 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설계할 수 있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장 금액이 늘어나는 체증형으로 20년 후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에는 최대 10만 원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무 KDB 라이프핏 건강보험. 암과 2대 질병, 그러니까 뇌, 심장 질환 보장에 강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최신 암 치료법에 대한 고액 보장입니다. 특히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하고 일반 항암 방사선 치료 보장을 합쳐서 최대 1억 2,200만 원까지 보장 가능하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1억 2,200이요? 와, 네, 중입자 치료 5천만 원, 일반 방사선 치료 7,200만 원 이렇게요. 심지어 이 2가지만 딱 집중해서 보장받는 가성비 투픽 플랜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중입자 치료는 워낙 고가라 관심들이 많으시죠? 혹시 더 포괄적인 암 치료 플랜 같은 건 없나요? 있습니다. 항암치료 종합플랜 에이픽이라는 이름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 치료 외에도 항암 약물치료 7,200만 원, CART 항암 약물치료 7천만 원, 표적 항암 약물치료 1억 원, 다빈치 로봇 암수술 3천만 원, 암 주요 치료비 2천만 원 등등 다양한 최신 치료법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플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암이 다른 부위로 퍼지는 전이암 진단비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데 이건 9월 한시 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암 보장이 정말 다양하고 금액도 상당히 크네요. 그럼 뇌혈관, 심혈관 질환 쪽은 어떤가요? 뇌심혈관 질환, 즉 2대 질병의 경우는요. 진단비하고 수술비를 합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진단비는 타사 합산 없음 조건이 적용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아, 진단비도요? 네, 연령에 따라 가입 한도는 좀 다른데 예를 들어 60세 이하라면 진단비와 수술비 각각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수술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자료 설명이 약간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명확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여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수술 방법에 상관없이 뭐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일회당 지급인지 아니면 개복이나 개흉 같은 관열 수술 시에만 지급되는 형태인지 이런 세부 조건은 약관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암 보장 관련해서 무암만 생각해도 KDB 암보험 2.0이라는 상품도 추가로 언급할 만한데요. 네. 앞서 라이프핏 건강보험에서 강조했던 그 고가 치료들 있잖아요. 양성자 방사선 치료나 CART 치료 각자 7천만 원, 다빈치 로봇 암 수술 3천만 원, 표적 항암 치료 1억 원, 일반 방사선 약물 치료 7천만 원 같은 것들. 이런 보장을 이 상품에서도 강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만의 또 다른 특징 같은 것도 있나요? 암 수술할 때마다 500만 원을 지급하는 암 수술 특약이 있고요.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암 치료, 그러니까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 받을 때마다 연 1회 최대 500만 원씩 10년간 총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년간 매년이요? 네, 그리고 통합 암 진단비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체의 10개 부위를 각각 구분해서요. 부위별로 최대 5천만 원씩 이론상으로는 총 5억 원까지 보장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5억 원이요? 와. 네, 그리고 진단기술 발전에 맞춰서 급여 NGS 유전자 패널 검사 비용 100만 원이나 CT, 펫, MRI 같은 암 검사비를 회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특약도 포함시켰더라고요. 이제 KDB 생명의 연금 상품으로 넘어가 보죠. 더 행복드림 변행연금보험. 이건 어떤 점을 내세우나요? 변행연금은 사실 수익률 변동성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상품은 최저 보증 기명을 아주 강력하게 내세웁니다. 연금 개시 전까지요. 가입 초기 20년 동안은 연 단위로 7%, 그리고 그 이후 연금 개시 시점까지는 연 단위 6%라는 상당히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최저 연금 기준 금액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연 단리 7%요? 네, 그러니까 펀드 운영 실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거죠. 동시에 사망 시에도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최저 사망 적립금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선지급 행복자금이라고 해서 연금 받기 전에 목돈이 필요할 때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시를 보니까 30세 남성이 월 100만 원씩 10년 납부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90세까지 생존 시 총 5억 4천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연 단리 7% 보증이라니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파격적이네요. 혹시 변액 상품 판매 자격이 없어도 판매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연금 상품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더 행복 플러스 연금보험 보증형, 이게 바로 그런 상품이에요. 변액 상품이 아니라서 판매 자격 제한이 없고요. 이 상품 역시 높은 최저 보증 이율, 최초 20년은 연단위 7%, 그 이후는 연단위 5%를 제공합니다. 이것도 높네요. 기준 확대입니다. 인수 기준 확대요? 네, 과거 병력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우리가 흔히 비표준제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가입 문턱을 낮췄다는 건데요. 간편심사 보험에서 가입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 예외 질환의 종류를 무려 3만 6천여 개로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3만 6천 개요? 네, 그리고 특정 부위나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제외하는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 가능한 질병의 종류도 늘려서요. 신체 부위 2개 추가, 특정 질병 24개 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KB 라이프와 KDB 생명의 최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두 회사 모두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고령화에 대비해서 장기요양 보장을 강화하고 암이나 중대 질병에 대한 고액 치료비 보장을 확대하고 또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 상품을 제시하고 여기에 더해서 과거 병력자까지 포용하려는 노력. 정말 경쟁적으로 상품을 개선하고 있다는 인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결국 이 많은 정보들이 당신에게, 그러니까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각자의 상황, 예를 들어 간병에 대한 걱정이 있다거나 특정 질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 정보들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더 깊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정확합니다. 보험 상품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또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살펴본 것처럼 고액의 최신 치료법이라든지 단기간병 문제 같은 거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영역이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제시된 보장금액 숫자만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지원 시스템이나 부가적인 가치까지 고려해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KDB 생명이 자료에서 언급하는 케어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병원 예약 대행이나 간호사 동행 서비스 같은 것들. 이런 게 실제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아, 그럼 부가 서비스요? 네, 혹은 변액연금처럼 투자 성과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하고 확정금리형 상품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의 투자 성향이나 재정 목표에 더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수많은 보장 항목과 그 숫자를 넘어서 빠르게 변하는 의료 환경과 또 길어진 노후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안정과 지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정보 접근성 아니면 실제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같은 것들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는 과정이 이 복잡한 보험 속에서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